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엔 127건의 감염이 나왔고요. 25일 일요일엔 117건의 감염이 나왔습니다. 웹마켓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막 사재기 심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온라인에서도 쇼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앙모교와 클레멘티 HDB 두 블럭에 대해서 곧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8월 초에 코로나 제한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바이러스 클러스터가 통제되고 입원율이 낮을 경우 일부 조치를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8월 중순까지잖아요. 현재 페이즈 2가요. 페이즈 2에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사항을 풀어준다고 해서 모두한테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해줄 거라고 합니다.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려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8월 중순 이후에는 좀 틀어질 것 같은데 8월 초에 만약에 규제를 완화를 좀 더 빨리 시작을 한다면 그 규제 완화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80%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초쯤에는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감염이 비슷하게 통제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과 트래블 코리도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완전히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14일 격리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그냥 가서 여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엄격한 코로나 테스트를 거치거나 혹은 7일간으로 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제한도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면 미팅을 실시하거나 팀 유대 및 네트워킹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딥클리닝을 위해서 구내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접촉 추적 작업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국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많은 부분이 지속적인 출입국 인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허브로서 많은 경영진이 지역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관광도 중요하고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 산업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국경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신중하게 협력국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준비가 되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라면 병원에 가는 대신 커뮤니티 케어 시설에 바로 입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은 이 시설에서 21일 머무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머물고 검사를 해서 코로나가 없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아주 조금만 나온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7일은 집에서 쉬게 한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커뮤니티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이미 17세에서 45세 사이에서는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만 59세까지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커뮤니티 요양시설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집에서 회복할 수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쉬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롱 포트 클러스터에서 감염자 수가 매일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미 접촉자로 격리되어 있다가 확진자로 나오는 퍼센티지가 많아지고 있어 지역 감염이 퍼지는 걸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다시 한번 코로나와의 완전한 근절은 힘들고 대신 예방접종이 바이러스를 풍토병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의 사람들이 2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시노백 백신을 맞은 사람은 72,000명이고 싱가포르 정부는 품질 안정성 효능이 입증된 BRNA 백신을 올해 연말까지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원 신속 검사 키트가 정부에 의해서 가정에 배포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서 보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들이 코로나 이후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소수민족은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국계는 인구 대부분이 중국계인데도 화합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산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왓츠앱을 통해서 옮겨다니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나 봐요. 상무관 장관은 다시 한번 인종 간의 화합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패널로 참가한 한 여성은 젊은이들이 불평등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열정은 긍정적이지만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청소년부 장관은 온라인 미팅에서 최근 발생한 인종차별적 사건이 싱가포르가 인종차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이 수년 동안 인종화합을 보장하는 정책을 앞으로는 취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인종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싱가포르는 현재 잘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인종을 적어 놓거든요. CMIO라고 하는데요. Chinese, Malay, Indian, O는 Others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인종들을 적는 거예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Chinese, Malay, Indian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인종 간에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다 인종? 예를 들어서 뭐 Chinese, Indian 결혼해서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차이니즈를 결정해야 될지 인디안을 결정해야 될지 어덜스를 결정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인종을 구분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소수민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대표 구성인 GRC가 있어요. 이거는 선거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로구에 누가 나온다 그러면 각 당에서 한 명이 나와서 투표를 통해서 누가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에는 그렇게 한 명씩 당선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5명씩 막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 선거구인 GRC에는 무조건 소수 민족이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계가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간다던가 말레이계가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를 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뭐 5명 선출이다 그러면은 5명이 각각 따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한 명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당을 이렇게 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이 투표가 높으면 그 당에서 나온 5명이 다 모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여당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입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같이 5명을 묶어서 이제 선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신입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유명한 한 사람 정치인 때문에 당선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당이 이걸 노리고 이 GRC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EIP라고 해서 민족 통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HDB라고 우리나라 주공 아파트 같은 걸 살 때는 이게 인종별로 쿼타가 나눠져 있어요. 차이니즈계는 몇 퍼센트, 말레이계는 몇 퍼센트, 인도계는 몇 퍼센트, 나머지 인종들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IP를 없애자는 야당도 당장 시도할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를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의 올림픽 오프닝 중계에 대한 기사가 싱가포르에도 났는데요. 대부분 댓글이 한국 사람들 편견 장난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기사를 보고 좀 부끄러웠는데요. 이탈리아 피자 정도는 차라리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그 폭발 사건 사진을 쓴 거는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시리아 입장할 때는 내전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 외신에서 시리아의 문화적 유산이 상당하다면서 그런 걸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전쟁 얘기로 소개를 하냐고 꼬집더라고요. 사진은 단 한 번의 검수도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그 나라 이름을 쳐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진을 그냥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나라 소개 작성은 평상시에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혹시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한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게 좀 심사숙고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냥 습관이 된다면 정말 잘못한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 전체가 반성하고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도 결혼 풍습 중에 여성분한테 탈리라는 목걸이를 걸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 집에서 그 목걸이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날도 정하고 신성한 시간도 정하고, 그래서 그 목걸이를 금 세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 그냥 탈리를 약간 형식적으로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로 금세공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금세공사가 그 목걸이를 새길 때는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새기는데, 그때는 정말 어떤 뭐 신 같은 거 있잖아요. 신 같은 것도 앞에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맨날 기도하고 이 목걸이를 새기면서 그 집에 이제 어떤 뭐 화목과 평화와 뭐 이런 게 깃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걸이를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목걸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도 어떤 신성한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목걸이인데 그걸 가지고 탈리라고 해요. 싱가포르 아시안 시빌라이제이션 뮤지엄 가면은 차티아르 사람들의 그 탈리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목걸이인 거예요. 의미도 깊고요. 한 여성이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남편이 사형 선고를 면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목걸이를 그 기도하는 그 힌두 템플에다가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남편분이 사형 선고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2015년에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8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남편이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범죄가 무서운 범죄였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결국은 사형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는 면했지만 그래도 뭔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팔목에다가 남편의 이름 문신까지 새겼다고. 이게 젊은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50대 여성분인데 원래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살고 계시는데 아이들도 20대에서 10대까지 5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서요. 싱가포르에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다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감옥에 들어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나오시면 그 부인분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알으셔서, 그리고 그 부인분의 기도가 통해서 좀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가족분들이 화목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